수험생 여러분,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정쌤입니다. 이제 수시 원서 모집이 대략 2달이 채 안 남았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수시 원서 접수에 대한 내용들, 어떻게 원서를 쓰는 게 좋을지 주로 제가 잘 아는 수리논술과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수시의 일반적인 지원 상황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앞으로 도움 말씀을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남은 중요한 가까운 입시 일정만 보면 수능 원서 접수가 8월 24일 목요일부터 9월 8일까지 있습니다. 고3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고요. 졸업생도 자신의 출신고에 가서 하면 되는데 혼자 공부하는 학생들은 이 시기 꼭 지켜서 수능 원서 접수를 하셔야겠고 9월 모의평가가 9월 6일 날 있죠. 그리고 수시 원서 접수가 9월 11일부터 9월 15일 사이에 대학마다 3일 이상씩 선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보면 인서울의 주요한 대학의 수시 원서 접수 일정은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때 원서 접수를 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는 서서히 내가 어떤 대학을 쓰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오늘은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수시 원서 쓸 때 기본적으로 챙겨야 될 것들 몇 가지 일단 첫날이니까 말씀드리기로 할게요. 일단 수시 원서는 진학사나 UA 어플라이에서 회원가입을 하시고 온라인으로 모두 지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시간 날 때 해 두시면 좋겠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어느 대학을 쓸지 고민을 할 텐데 그 대학의 전형 일정을 수능 전에 면접이나 논술 등의 일정이 있는지 아니면 수능 후에 있는지 아무것도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겹쳐지지 않게 수시 6장을 써야겠죠? 수능 후에 면접이나 논술을 보는 대학들은 수능 성적을 보고 탄력적으로 응시를 할지 포기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대신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몰릴 것이고요. 수능 전에 논술이나 면접이 있는 대학은 수능 전이라는 것 때문에 부담감이 많아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시 지원을 할 때는 지원 자격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현재 고등학교를 잘 맞춰가고 있는 고3이라면 모두 다 지원 대상이 되는데 교과 전형은 대부분 고3만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은 지원 가능하고요. 영재고나 특수고나 마이스트고나 이런 데는 지원이 불가능한 전형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소속에 따라서 그리고 학교장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지금부터 학교의 일정에 따라서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겠고 지역인지 전형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학은 각 지역에 대학이 속해 있는 각 지역에서 3년간 고3 과정을 전부 다 이수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확인하셔야 되겠고 농어촌 전형이나 기회균형 전형은 자신이 그런 자격이 있다면 좀 남들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입시를 치를 수 있으니까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서 된다면 그런 전형에 지원을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 합격자 발표 일정이나 충원 합격자 일정도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대학의 수시 모집 요강을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5번이 제일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수시 원서 접수를 할 전형과 대학과 학과를 지금부터 신중하게 9월 11일까지 가끔씩 생각해 보면서 정해 가시면 되겠죠? 자, 수시는 총 6번 지원이 가능합니다. 근데 산업대나 전문대나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대학이 예를 들면 육해공군사관학교나 광주과학기술원, 대구 경북과학기술원,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들은 수시 모집 지원할 때 횟수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학은 마음껏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이 지원해서 경쟁력을 가지신다면 마음껏 지원을 하시기 바랍니다. 6회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이에요. 두 번째로 한 전형에는 한 번만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경희대의 수시 모집 요강을 발췌해 왔는데 경희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어떤 과 하나만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희대 학생부 교과 전형에는 A과도 지원하고 싶고 B과도 지원하고 싶더라도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경희대의 서울 캠퍼스랑 수원 캠퍼스는 한 대학교니까 서울과 수원에 있는 학생부 교과 전형을 동시에 응시할 수는 없지만 학생부 교과 하나, 종합 하나, 기회균형 전형 등 하나, 논술 하나 이렇게 해서 중복해서 한 대학교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 장을 쓸 수 있다라는 거고 한양대 에리카나 고려대 세종이나 연대 미래캠퍼스는
서로 다른 학교예요. 그러니까 중복해서 동일한 전형에 지원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세 번째로 여러분이 한 대학에 여러 개의 종류의 중복 지원할 때는 제출 서류는 캠퍼스별 전형별로 각각 제출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내고 다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고요. 수시 원서 접수는 결제까지 마쳐야 지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학사의 홈페이지에 여러분의 입력사항을 저장해 놓고 그냥 저장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전용료를 카드 결제를 하시고 수험 접수 번호까지 딱 받아야 지원이 완료된 거고 돈 낼 때마다 1회, 2회 이렇게 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학과에 지원을 하나하나 할 때마다 전형 1회에 지원을 한 겁니다. 접수에 클릭을 하고 난 이후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거나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단계별 전형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있는 단계별 전형은 돈을 일괄로 다 냈으면 1단계 합격에서 만약에 탈락하면 환불이 되고요. 반대로 단계별 전형인데 처음 전형료만 냈으면 2단계 전형에서 지원을 다시 하고 전형료를 따로 내야 되는 대학도 있어요. 잘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정말 기쁘겠죠? 합격하면 할 일을 대충 말씀드리면 최초 합격자는 보통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의 수험번호를 클릭해서 합격이 가능한데 대학교에서 여러분에게 최초 합격자 발표를 할 때는 개별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충원 합격을 할 때는 마지막에 가까워지면 개별 통보를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개별 통보를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최초 합격자 발표 때 예비를 못 받았더라도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내가 합격했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수시 합격은 여러분이 합격 사실을 알았느냐 몰랐느냐와 상관없이 대학이 합격했다라고 발표를 해버리면 정시나 정시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수시 모집은 합격한 순간 그걸로 입시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수시 모집에 합격을 하고 나면 대부분의 대학은 홈페이지에서 제가 등록을 하겠습니다 라는 전자문서로 클릭을 하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세종대 정도가 등록 예치금, 등록금의 일부를 납부하는데 이렇게 해서 내가 이 대학교에 앞으로 2월 달에 등록금 내고 다니겠습니다 라는 의사표현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이렇게 전자문서로 다니겠다는 의사표현을 했는데 더 좋은 대학에 합격하면 취소를 하고 새로운 곳에 등록을 하고 이렇게 수시 최대 6번 동안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을 하면 전에 대학을 취소하고 새로 등록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가면 됩니다. 네 번째, 숭실대 같은 경우에는 재밌게도요. 충원 합격자 발표를 할 때 학생이 아무 의사표현을 하지 않으면 합격한 걸로 인정하는 대학도 있어요. 숭실대만 그래요. 보통의 경우라면 의사표시를 안 하면 등록 의사가 없는 걸로 간주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이렇게 해서 수시 모집의 기본적인 사항만 먼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일부터는 제 전공인 수리노술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정리가 되는 대로 여러분에게 도움 말씀을 하나하나 드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쌤이었습니다. 안녕.